증조실록 46권 중종 17년 10월 18일 경인 두 번째 기사 1522년 명가정 1년 전교했다. 조정조에서 세자가 책봉되거나 입학한 뒤에 언전으로 백간에게 작업을 올려준 예가 있으나 지금은 세자가 관리를 올린 지 오래지 않아 또 입학하게 되니 매번 언전을 베풀 수 없다. 내일 대신 등이 모두 올 것이니 정부로 하여금 의논해서 하려게 하라. 조정조에서 세자로 책봉하거나 입학할 때 집사자에게 별도로 상을 주거나 작업을 올려준 일이 있는지 아울러 상고해서 아뢰라. 진도실록 46권 중종 17년 10월 18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전교했다. 사나운 짐승을 잡는 것은 바로 백성을 위해 해독을 제거하는 일이니 피할 수 없다. 지금 하지 않고 만일 11월을 기다려서 하게 된다면 날씨가 추워 군사들이 동상에 걸리는 패단이 없지 않을 것이니 세자가 입학한 그 다음날 거행하라. 그리고 건년에 와서는 사냥을 하는 일을 오래 폐지하여다. 사냥은 무도를 익히는 일일 뿐 아니라 천금을 위한 관한 일인데 만일 재변 때문에 행하고 싶어도 행하지 못하고 있다. 먼 곳에서는 행할 수 없으나 전관 같은 곳에는 한 번쯤 치니 열무해도 좋을지의 여부를 내일 대신 등이 의논할 때 무로서 함께 의논해서 아뢰게 하라. 진주실 46권 중종 17년 10월 18일 경인 네 번째 기사 전교했다. 세자 나이가 어릴 뿐만 아니라 근자의 몸이 불편한 데다가 지금 치러야 할 절차가 너무도 많으니 자전에 조월하지 못할 형편이면 대전에도 조할 예를 정지하는 것이 좋겠다. 진조실 46권 중종 17년 10월 18일 경인 다섯 번째 기사 정은 임원이 아래기라 신은 상중에 있을 때 중병을 얻었습니다. 전에 감찰의 직책으로 있을 때 경사에 갔어야 했는데 역시 병 때문에 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정원의 중임을 감당하지 못할까 염려되고 또 병을 앓고 있으니 재직하기를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병으로 누워있지 않는 한 사직하는 것은 부당하다. 중종실록 46권 중종 17년 10월 18일 경인 여섯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지금 성절사 윤희인의 장계를 보니 중국 조정에서 재물을 갖추어 신계종에게 제사 지내주고 또 부물을 많이 하사했다. 성절사로 가서 경사에서 죽었기 때문이었다. 옛날에는 그쪽에서 그렇게 하면 이쪽에서 살해를 하였다. 서장관 고 한정도 이런 전례를 알아서 살해했는가 하니 선례 통사 윤유경이 아뢰기라. 9월 16일에 황제가 예부 상서 모증을 보내어 제사와 부물을 하사하였으니 우리 측에서 마땅히 사언했어야 하는데 마침 황제의 관례로 말미암아 사언하지 못했고 18일에야 사장관 등이 모두 대궐에 나아가 사언하고 아울러 하직례를 행했습니다. 황제의 관례 심할은 견문하지 못하였습니다. 제사를 지내줄 때의 절차는 모 상서가 대궐들에서 황제의 명을 받고 풍악을 가져와서 중대청에 배설한 다음 명정을 세우고 연거푸 술잔을 올리는 동시에 풍악이 울렸으며 친히 침향을 피우고서 절을 하지 않고 다만 한 차례 엄리에를 행한 뒤에 곧 물러나서 죽는답게 섰고 그 이하 관원들은 줄지 앞으로 나가 꿇어앉아 배알하고 물러나자 상서도 곧 나갔습니다. 당초에 예부가 전에 본국사신 한언에게 제사 지내줄 때 관원을 보내던 규례를 상고하였으나 문적이 없으므로 상고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서 모징이 말하기를 조선 사신의 상마연, 하마연에 내가 모두 참석하였으니 지금 제사를 지내는 데도 내가 친히 술잔을 올리는 것이 좋겠다 하고 와서 제사를 행하였습니다. 9월 11일에 여러 사람들이 모두 채화를 꽂고 풍악을 올리며 옥화관을 지나갔는데 우리 일행 중에 그것을 본 사람이 있었으나 황제의 납치례의 행사인 줄 몰랐기 때문에 유심히 보지 못하였습니다. 15일에 가서 황후가 납징한다고 하더니 역시 옥화관 앞길을 지나갔습니다. 신등이 문 안에 서서 바라보니 그 사람들의 수는 무려 600여 명이나 되었는데 좌우로 나누어서 모두 채화를 꽂았으며 앞에서는 풍악을 울리며
양을 끌고 가는데 모두 붉은 끈을 사용했으며 산 기러기와 산 돼지를 목괴에 담아서 메고 가는데 그 수는 헤아릴 수가 없었으며 그 밖의 메고 지고 가는 물건이 매우 많았는데 역시 무슨 물건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황제의 합근리에는 9월 28일에 행한다 했는데 신등이 이미 떠나왔기 때문에 그 뒤의 일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였다. 준조실록 46권 중종 17년 10월 19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세자가 관례를 행하다. 진시 초에 상이 건정전에 나 앉아 백관의 배례를 받았고 백관은 빙둘로 반야를 지어 동서에서 서로 향하였다. 빙과 집사만은 4번 절하였다. 좌승지 최세절이 어탑 앞으로 나아가 꿇어 앉아 교수를 전할 것을 아뢰고 남쪽 뜰 위로 나왔으며 함 교수를 받은 함이다. 담은 함이다. 가지고 뒤를 따라 교수를 받아 동궁으로 나아가는데 고취가 따랐다. 준조실록 46권 중조 17년 10월 19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영의정 김전 좌의정 난군 좌찬성 이계명 좌찬찬 이심정 우참찬 이행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조정조에서 세자가 입학 4만을 행하였기 때문에 입학한 뒤에 반사하고 백관에게 가자를 하였으나 지금은 관례를 행한 뒤에 이내 입학함으로 관리가 입학보다 더 중요하니 백관의 할애를 마땅히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은전으로 백관에게 가자는 일은 마땅히 할애하는 날에 행하는 것이 사체에 적합합니다. 또 동반서반이 사냥하는 일은 비록 장수에게 명예 행하더라도 온당할 듯합니다. 그러나 상의 정교처럼 천금은 중대한 일이니 꼭 친히 행하시려면 홍복산, 천점 등처럼 반드시 밤길에 거동을 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인데 지금 바람기가 몹시 차가우므로 성상의 옥체가 손상될까 염려되어 신등은 실로 미안하게 여기는 바이며 도성 근처의 산이라면 새벽길이나 밤길에 거동하시게 되지 않을 것이니 한 번쯤은 친히 열무하시는 것도 무방할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근래는 계속 재변 때문에 오래도록 사냥하는 일을 폐지하였다. 조정조에서는 추운 바람을 무릅쓰며 거동하셨을 뿐만 아니라 유수까지 해가시면서 행하였다. 임금이 사냥하는 일은 유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로부터 천금이 예를 중히 여겼으니 추운 바람을 무릅쓰는 노고쯤은 염려할 것이 못된다. 비록 먼 곳에서는 행할 수 없을지라도 가까운 곳에서는 한 번쯤은 행하는 것이 좋겠다. 반사하는 일에 대해서는 알았다 하였다. 준조실록 46권 중조 17년 10월 19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전개하였다. 대신 등이 이른바 추운 바람을 무릅쓴다는 말은 밤중에 거동함을 가리킨 것이다. 지금의 경우는 근교에서 하루 동안의 열무를 마치려 하니 바로 뒤에 거동한다면 이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을 것이다. 군사의 경우는 서울 안에 있는 하번 군사만을 동원하여 지대는 넓고 인원은 적어서 이를 제대로 성취할 수 없을 것이니 서울에 있는 하번 군사와 조리의 나장 그리고 재색 장인, 각품 반인 및 신령하지 않은 경계의 각 관, 하번, 군사, 제인, 백장 등을 모두 조발해 소집하라. 11월 1일에 장수에게 명하여 동도에서 사냥하게 할 것이다. 또 청계산에 사나운 짐승이 멋대로 날뛴다 하니 경기 감사에게 하사하여 도내에 무죄 있는 수령을 장수로 정하고 각 지방의 군사를 조발해 오게 하라. 그리고 11월 10일에 청계산에 무리하여 잡을 때에는 서울의 대포와 망자를 내려보내야 한다. 진조실록 46권 중조 17년 10월 19일 신묘 네 번째 기사 의정 이유청 예조판서 홍숙이 세자의 관례가 끝났다고 복명하였다. 진조실록 46권 중조 17년 10월 19일 신묘 다섯 번째 기사 지평 허관이 아뢰기를 어제 경륜에서 이양사의 장관 등이 전 대감과 홍문관이 다 사체를 잃었다고 아뢰었다 합니다. 신은 홍문관 교리로서 지평이 되었으므로 서로 용납할 수 없으니 신의 직을 가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어제 경연에서 양사의 장관의 그런 말을 하였다. 그러나 서로 다투며 맞서는 것은 후일에 패단이 된다고 한 것이지 홍문관이 대간의 말한 것을 잘못이라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과연 서로 용납하기 어렵다면 부득이 채직해야 하겠다 하였다. 민조실록 46권 중조 17년 10월 19일 신묘 여섯 번째 기사 대간이 아래기라 형정은 지극히 중대한 것입니다. 만일 증도를 일련다면 국가의 질환에 관계됨이 막대하니 항시 경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비록 보잘것없는 인물이나 바로 종실의 사람이니 미세한 일로 형신을 쓰기까지 하는 것은 역시 불가한 일입니다. 더구나 말소는 이미 3차례 형신을 받았는데도 그 나머지 사람은 추가하지 않고 내버려 두니 이것은 어찌된 옥사입니까? 크게 사체의 해가 됩니다. 성지등은 결코 채직할 수 없으니 채직하기를 바랍니다. 또 홍문관은 대간의 잘못을 알았으면 당초에 아래일 것이지 대간이 홍문관을 논박한 뒤에야 바로 지척하여 아래였으니 자명한 일인 듯 하나 사체의 해됨이 됩니다. 그런 때문에 본부가 치고하려 했을 뿐입니다. 하고 헌부가 아래기라 인재를 쓰는 데는 반드시 헌부를 시험해 본 다음에 현부를 시험해 본 다음에 작상을 조회하는 것인데 송숙건은 별로 능한 것이 없고 시료도 없는데도 갑자기 제2상의 직을 제수하였으니 지극히 미편합니다. 속히 개정하기를 바랍니다. 지평 허관은 홍문관 교리로 지평이 되었기 때문에 어제 양사가 경륜에서 아린 것을 듣고 마음에 미안하여 채직을 청한 것입니다. 신등은 들으니 전 대선 성운이 바로 그의 매부인 때문에 홍문관이 의논할 때나 와서 아랠 때 모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으면 간섭한 자가 없으니 그대로 ing임시키기를 바랍니다. 하고 간원이 아뢰기라. 전대간이 아랜 돈영부 판관 이장길, 의건부 도사 이복신 등은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겠으므로 자세히 들을 뒤에 아뢰기로 하고 우선 전개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말선은 비록 발명했다 하겠으나 이런 말미암아 만일 다른 사람을 추구한다면 형이 시종과 육조 당상에게 미치기 때문에 내버려 둔 것이다. 지금 승진은 별로 현저한 잘못이 없는데 어떻게 채직할 수 있겠는가? 성습권은 장래 장수감으로 뽑아 두었는데 인물이 감당할 만한 자이니 개정할 필요가 없으며 허관은 홍문관이 의논할 때 참여했는데 했는지 않았는지를 나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형세상 서로 용납할 수 없다고 아랜 바에 따라 채직하도록 했던 것인데 과연 본부가 아랜 바와 같이 간섭한 일이 없다면 그대로 ing임케 하는 것이 옳으니 불러서 말해 주어야겠다. 나머지는 다 알았다 하며 대간이 재차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46권 중조 17년 10월 20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진씨의 백관이 권정내로 하례를 올린 뒤 반사하인데 다음과 같이 교수를 내렸다. 왕은 이렇게 말한다. 선대가 쌓은 덕으로 이 과인이 복을 누리게 되고 거듭 황천의 복으로 저위가 일찍이 정해졌다. 세자 이후는 나이 지금 8세인데 현덕이 일찍 드러나고 학문이 날로 성취하여 이미 성인의 도리를 갖추었으니 성인의 예를 올리는 것이 마땅하다. 예의 경에 관례는 예의 시초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관례에 올리는 일을 경건히 하는 것은 예를 존중하는 것이요 예를 존중하는 것은 국본을 튼튼히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길 일을 택하여 친히 빈찬에게 명해서 예문에 따라 세자에게 원복을 씌우니 이것은 실로 무궁한 경사라 온 국민과 그 즐거움을 함께 하려 한다. 이달 20일 새벽 이전을 기하여 모반, 대역 모반, 그리고 자손이 조부모와 부모를 모살 또는 구매한 죄, 처첩이 남편을 모살한 죄, 노비가 주인을 모살한 죄, 고의로 살인을 위하여 고독, 연매를 실시한 죄, 국가의 강상에 관계된 죄와 장도로 사죄를 범한 죄 외에 이미 배, 도, 유, 부처, 안치, 충군된 사람이나 이미 발각되었거나 아직 발각되지 않은 죄, 이미 결정되거나 아직 결정되지 않은 죄는 모두 사유한다. 감히 유지가 내리기 전에 이를 가지고 서로 고발하는 자는 그에 해당하는 죄로 죄를 줄 것이다. 관직에 있는 자는 각기 한 작업을 올리고 자공한 자는 대가 할 것이다. 적자가 조계에서 관례를 올리니
예가 삼가에서 더욱 존엄해진다. 만백성은 그 경사를 힘입었으니 은혜 또한 크게 내리는 것이 옳다. 삼가는 세 차례 관을 씌우는 일이다. 처음에는 치포관, 다음은 피변, 그 다음엔 작변을 씌웠다. 준조실록 46권 중종 17년 10월 20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지평 허관이 아뢰기를 신이 과연 성운과 상피되기 때문에 홍문관에 있을 때 그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방청하였으니 참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본부가 홍문관을 수고하려 하는데 신은 마땅히 그 추고를 받아야 할 것이니 채직하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본부가 너를 간섭하지 않았음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대로 유임시키기를 청했으니 사직하지 말라 하며 재차 사직하였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준조실록 46권 중조 17년 10월 20일 임진 세 번째 기사 대간의 전하일을 하려고 헌부가 아뢰기라 지평 허관은 본부의 의논을 대기 중인데 신 등이 홍문관을 추구하려는 뜻은 시종과 대간이 서로 다투고 맞섬으로 반드시 후일에 패단이 있을 것을 염려한 때문이니 허관은 그대로 유임시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허관은 출사하도록 본부가 또 와서 아뢰므로 의심될 것이 전혀 없으니 마땅히 불러서 말할 것이다. 나머지는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진조실록 46권 중조 17년 10월 21일 개사 첫 번째 개사 주강에 나아가다 금토관 권예가 아뢰기를 우리나라 사람은 식성이 중국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경사에 갈 때는 양찬을 모두 싸가지고 가는데 요동 사람은 우리가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너희 나라 사람을 영송하기 때문이다 합니다. 고려사의 박의중의 행장에는 한 가지 물건도 없었다. 요동 진무가 배를 요구하자 박의중이 낭탁을 기울여 보이니 그는 박의중의 청렴 고결함을 감탄하였다 하였습니다. 지금 요동 산해강 등처에서 물건을 요구하는 일이 매우 번다합니다. 그들은 수레를 잘 공급해 주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활, 칼, 벼루 등으로 그들의 요구에 응합니다. 만일 당초 박의중처럼 싸가지고 가는 일이 없었더라면 그런 패단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경사에 가는 자들이 다 박의중과 같다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인심은 동일하지 않다. 외람한 패단을 비록 일체 검할 수는 없으나 사신과 서장관이 언금하면 외람한 지경에는 이르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특징간 이 계명이 아뢰기를 근래 교직, 교기 같은 물품을 일체 금하기 때문에 그 값이 헐하니 당물을 승상하지 않으면 자연 금지될 것입니다 하였다. 진조실록 46권 중조 17년 10월 21일 개사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하일을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다. 진조실록 46권 중종 17년 10월 20일 갑오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하일을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다. 진조실록 46권 중종 17년 10월 23일 얼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사간 유중에게 아뢰기를 임금은 형옥을 신중히 해야 하니 국가에 관계된 일이 아니면 대부에게 태형을 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당상 종신으로서 형벌을 세 차례나 받았으니 그늘에 있는 내우의 변이 말씀의 억울함으로 인한 것이 아닌 줄 어찌 알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말씀에게 묻기를 성한 대간의 일을 헌문관이 그러다 하였으니 이것은 옳다. 그런데 대간이 노랗게 아랜 것을 그러다고까지 하였으니 다 같이 잘못한 것이다. 하며 집이 이은 인경이 아뢰기를 상의 하교가 지당하십니다. 대간은 피염이나 할 뿐이지 헌문관을 논박할 것이 아니며 헌문관도 스스로 변명하지 않았어야 할 일입니다. 하였다. 유중에게 아뢰기를 금년 서울이 환자곡을 경창에 납입하니 백성들이 매우 괴로워합니다. 처음 운수한 것을 이미 경창에 납입했으니 두 번째 운수는 중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유사가 알아서 할 일이니 물어보라 하였다. 진조실록 46권 중종 17년 10월 28일 얼미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대간이 아침 경연에서 이 말소는 이미 세 차례 형신을 받는 일에 받은 일에 대해 말하고 승진은 형편상 재직할 수 없다는 뜻을 표시하였는데 직접 승전색으로 하여금 명령을 출납케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할 뿐더러 이제 만일 승지들을 채직한다면 이것은 책임을 승지에게 돌리는 것이니 역시 불가한 일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리고 송수권은 유명한 무신으로 당상이 된 지 이미 오랜데다가 회령을 중요한 진임으로 그를 뽑아보내기 위하여 특별히 작업을 올렸는데 대간이 논집에 마하지 않으니 역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를 상공에게 물으라. 진조실록 46권 중조 17년 10월 23일 얼미 세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세자가 입학하는 날 세자가 아직 어려서 멀리 걷지 못할 것이니 임시 소교를 타고 골문 밖에 나가서 연을 타게 하는 것이 좋겠다. 진조실록 46권 중조 17년 10월 23일 얼미 네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근래 유생들이 상경관에 잘 모이지 않고 경수를 업으로 삼지 않아 정강에서 우수하게 웬 자가 적었으니 매우 불가하다. 제술은 전일에 비하여 조금 우수하였으니 기쁜 일이다. 문과 무과가 강서에서 모두 주 이상을 취함으로 차 등이 없는 것 같으니 문과는 약 이상을 취하라. 진조실록 46권 중종 17년 10월 23일 을미 다섯 번째 기사 호주가 아래기를 서울 환자국의 일에 대해서는 김현영 경진년부터 진급한 뒤에 여러 해 동안 징수하지 않다가 금년 경계의 농사가 조금 풍년이기 때문에 나누어서 운수해 오다가 복납하게 하였는데 처음 운수해서 10분의 1을 복납하지 못했으니 만일 중지시킨다면 처음 운수한 것을 다 복납하지 못할까 싶습니다. 참 근데 처음 운수한 것은 다 복납하게 하고 두 번째 운수는 의논해서 정지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알았다. 장교하였다. 진조실록 46권 중조 17년 10월 23일 을미 여섯 번째 기사 삼공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지금 만일 승지를 채직시키면 이것은 죄를 승지에게 돌리는 일이니 채직해서는 안 됩니다. 신등의 의견은 전에 여러 번 아뢰었으니 널리 의논하기를 바랍니다. 하니 나의 전교하기를 나의 의견도 본래 대신이 아랫말과 같으니 널리 의논할 필요가 없다 하였다. 중조실록 46권 중종 17년 10월 23일 얼미 일곱 번째 기사 이조가 아뢰기를 내일 정사를 행하기를 바랍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병조 참의는 무신 중에 합당한 자로 주의할 것을 이미 말했으니 뒤에 말씀이 없도록 물망이 있는 자로 주의하라 하였다. 진조실록 46권 중조 17년 10월 23일 얼미 여덟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고 또 아뢰기를 호조 참의 조방은 사리를 아는 사람인데 남의 말을 처음 듣고 대간에게 전파했으니 이미 사체를 잃었고 추고를 받을 때도 박은을 자기 집으로 불러서 답할 것을 서로 의논하였으니 크게 사풍을 더럽혔으며 최세절도 조방은과 함께 옥중에 있으며 서로 책임을 회피하여 전면 사대부답지 못한 짓을 하였으니 바직하소서 하고 한누가 아뢰기를 정은 박광필은 공론이 간관에 불합하다고 하니 채직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조방은과 최세절이 옥중에 있으며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잘못인 듯하나 파직시키기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다. 박광필은 공론이 있으므로 형세상 서로 용납될 수 없을 것이니 채직시키는 것이 좋겠다. 나머지는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진조실록 46권 중조 17년 10월 24일 병신 첫 번째 기사 간운이 아뢰기를 오늘 정사에서 김학증이 정원이 되었는데 인물이 합당치 않으니 채직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동력의 논박을 당했으며 형세상부와 서로 용납될 수 없으니 채직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진조실록 46권 중종 17년 10월 24일 병신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다. 진조실록 46권 중조 17년 10월 24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이조판서 이항 등이 허순, 이기, 김양필을
회령 부사에 의망하였는데 상이 서지를 탁서하여 내리며 이르기를 허순과 이기는 다 변장에 적합하나 변진에서 채직되어 돌아온 지 오래지 않은데 또 외직에 보임시키면 노후를 균등하게 하는 뜻이 없고 김양필은 지금 의주 목사인데 만일 회령부사를 제수한다면 의주 목사에 적합한 자를 얻기가 어려우니 동쪽 것을 걷어서 서쪽을 보충하는 것은 한가 패덤만 생기게 할 뿐이다. 서지는 재주가 있는 데다가 문무를 겸하고 일찍이 종성판관이 되었을 때 훌륭한 성적을 남겼다. 북쪽 지방은 내지 고을과 같지 않으니 반드시 청렴한 사람을 보내야만 곁에 있는 고을이 두려워하고 야인이 복종하게 될 것이다 하였다. 준조실록 46권 중종 17년 10월 24일 병신 네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타위할 때 대장이 있는 곳에는 이미 의원 두 사람을 배정하였지만 사수장이 있는 곳에도 혹시 말에서 떨어지는 자가 있을 경우는 급히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 별도로 의원 한 사람 배정하는 것이 좋겠다. 준조실록 46권 중조 17년 10월 24일 병신 다섯 번째 기사 이원을 사헌부 장령으로 박우를 홍문관 교리로 이순증을 사관원 장원으로 삼았다. 준조실록 46권 중조 17년 10월 24일 병신 여섯 번째 기사 밤에 번개가 치다. 준조실록 46권 중종 17년 10월 25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입학하였는데 작헌 리에를 행하는 것을 모두 의식대로 하다. 준조실록 46권 중종 17년 10월 25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왕세자가 입학할 때 왕을 수행하여 참여한 삼공, 배종한, 빈객, 요속, 이귀사 및 여러 집사, 문묘의 집사, 유생과 생원, 이경장 등 115인을 권정전들에서 괴양하였는데 승택이 명하여 쓰를 하사하고 장식하지 않은 활 한자로 식을 하사하였다. 중조실록 46권 중조 17년 10월 25일 정묘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하렸으나 윤하지 않다. 준조실록 46권 중조 17년 10월 26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근래 군정이 매우 해이해졌다. 다위도 열무에 관계되는 일인데 사졸이 전혀 장수의 영을 다루지 않고 사나운 짐승이 날드는 것을 보고 멋대로 흩어진다면 그것은 적군에 임하여 추격하지 않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호령을 엄격히 밝혀 사졸들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내일 제장들이 배를 받을 때 이 뜻으로 유시하라. 중조실록 46권 중조 17년 10월 27일 계약 첫 번째 기사 이조천방 김근사의 상소를 내리고 이어 전교하기를 사연은 매우 간절하나 전영의 자리는 반드시 오래 유임해야 하니 김근사를 불러서 이런 뜻으로 유시하라 하였는데 그 상소는 다음과 같다. 신은 본래 용렬한데 그릇 성상의 언어를 입어 반정 초년에 적소에서 기용된 다음 여러 청현직을 거쳐 품계가 당상에 올랐으니 성은이 하늘과 같아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김현영 겨울에는 특별히 이조 천판의 직을 제수하셨는데 자신을 돌아보면 노돈하기가 짝이 없으므로 그 직을 감당할 수 없기에 두세 번 면직을 청했으나 윤호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성상의 연애를 생각하여 억지로 직에 나간 지 36개월이 되었습니다. 인재를 전형하는 임무가 비록 전 책임을 맡은 판사와는 같지 않지만 참판도 그 일에 참여하니 관계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앉아서 많은 세월만 보내고 조금도 보탬이 없는데 중요한 직위에 처하여 오랫동안 어진 사람이 진출되는 길을 방해하였으니 참판직을 해면해 주시기 빕니다. 중조실록 46권 중종 17년 10월 27일 기하 두 번째 기사 한머리가 찌다. 중조실록 46권 중종 17년 10월 28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아차산에서 타위하였다. 상이 윤복을 입고 금계천에 가히에 쉴 때 영인이 음악을 연주하니 정지하라고 명하였다. 중조실록 46권 중종 17년 10월 28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정훈이 아뢰기를 이품 재상으로서 짐승을 모으는 곳에 가는 것이 사체에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이품 재상을 입참케 하는 것은 재상을 후대합니다.
하였다. 영부사 정광필, 파원보험군 윤여필, 영창보험군 김균 등이 입장하였는데 다만 시간이 급해서 미처 입장패 장내에 들어가면 모두 패를 받는다. 받지 못하였다. 중조 7월 46권 중종 17년 10월 28일 경자하여 세 번째 기사 명하의 종묘에 청금하고 신시에 황궁하다. 중조 7월 46권 중종 17년 10월 29일 신축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중조 7월 46권 중조 17년 10월 30일 애민 첫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중조 7월 46권 중종 17년 10월 30일 애민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중조 7월 46권 중종 17년 11월 1일 개미호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중조 7월 46권 중종 17년 11월 1일 개미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승지가 공청에 나와 앉지 않은지 거의 3개월이 되니 역시 사제 이상하게 되었고 근자의 공론을 듣건대 실책이 매우 크다 하니 아울러 바지카소서 하고 또 조방은 최세절 등의 일을 아뢰었으며 헌부가 아뢰기를 정은 임원은 언간에 합당치 않으니 채직해야 하며 제주판관 이해는 전에 웅천의 외변이 있을 때 먼저 성문을 열고 도망하여 저기 성을 함락해 하였으니 그 죄가 큽니다. 목숨을 보존한 것만도 다행이니 사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동북형과 남추는 고향에 있을 때 주수와 서로 다투어 교양까지 가게 되었으니 사풍에 관계된 이 일이므로 수령이 될 수 없으니 모두 채직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승지의 일은 양사가 합사하여 파직시키기를 청하므로 형세상 행공할 수 없으니 채직시키는 것이 좋겠다. 또 조방언은 박언을 불어서 답할 말을 미리 의논하였는데 이 말선의 일이 최세절에게는 많은 영향을 미쳤다. 요즘 조정이 소요한 것은 이 두 사람 때문이니 파직시키는 것이 옳겠다. 그리고 이 뭔도 채직시키는 것이 옳겠다. 이 해의 전일 과실은 나도 모르는 바 아니나 그는 그 과실로 인해 침체된 지 이미 오랜데 무죄가 있었을 만한 사람이 건네버려두는 것은 불가하다. 남편은 이미 사유의 직임을 지냈는데 그가 수령이 되는 것이 불가하겠는가? 채직하는 것은 불가하다 하였다. 민조 7월 46권 중종 17년 11월 1일 개미호 세 번째 기사 부원군 권균에게 명하여 천점에서 타위하도록 하였다. 중조 7월 46권 중종 17년 11월 2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선산부에 사는 여자가 한 번에 세 쌍둥이를 낳았다. 중조 7월 46권 중종 17년 11월 2일 갑진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다. 중조 7월 46권 중종 17년 11월 2일 갑진 세 번째 기사 김전 남건 이유청 이계명 이행 등이 의논드리기를 대전의 내시부 조에 의하면 3품 이상의 경우 특지로 관직을 제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별도로 작업을 올리는 것을 의뢰 모두 주게 한다면 대전의 본의에 위배됨이 있습니다. 그 중에 녹용할 만한 근로가 있거나 혹은 맡은 일에 근신한 자가 있을 경우 특명으로 관직을 제수하거나 작업을 올린다면 언전을 베푸는데 알맞게 되고 대전의 법도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중조 7월 46권 중종 17년 11월 2일 갑진 네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새로 승출할 승진은 당 하관도 어울러 주의하라. 중조 7월 46권 중종 17년 11월 2일 갑진 다섯 번째 기사 병조판서 장순손이 아래기를 청계산에 사나운 짐승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전의 군사로 사냥할 것을 이미 청하였으나 경계의 무관 수령이 겨우 몇 사람뿐이므로 잘 조치할 수 없을 듯하니 서울 내의 좌우장과 내거미 중에 활 잘 쏘는 자를 선발해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잔교하기를 아차산 천점에서 타이할 때 사나운 짐승이 없었는데 어찌 청계산에만 유독 많이 있겠는가? 장수에게 사냥하도록 명하면 백성이 폐해를 많이 받을 것이다. 더구나 이것은 바로 관찰사의 일이다. 보낼 필요가 없다 하였다. 중조 7월 46권 중조 17년 11월 2일 갑진 여섯 번째 기사 김양진을 2조 참의로
김희수를 승정원 좌승지로 김말문을 우승지로 소세양을 좌부승지로 김극계를 우부승지로 최소근을 동부승지로 소세량을 홍문관 직제학으로 윤지형을 전환으로 박윤경을 부응계로 김안정을 세자 시강은 보덕으로 조종경을 사관은 정은으로 강현을 시강은 사서로 삼았다. 준주시로 46권 중종 17년 11월 3일 을사 첫번째 기사 경기관찰사 김당이 아래기를 전일에 신에게 명하여 도내에 무죄 있는 수령들을 거느리고 오는 10일에 청계산의 사나운 짐승을 사냥하도록 하셨는데 신은 연로하고 소홀하며 사냥의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은 몇 사람뿐이고 하번군사는 겨우 2천여 명이므로 반드시 성사할 수 없으니 사냥의 일을 잘 아는 무신을 장수로 정하여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도내의 수령들을 거느리고 조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장수를 보내면 장수에게 명하여 타위하게 하는 일과 같다. 사나운 짐승은 유독 청계산에만 날뛸 뿐 아니라 각 지방에도 다 있으니 각 지방으로 하여금 함정을 파서 잡게 하는 것이 좋다 하였다. 중조실록 46권 중조 17년 11월 3일 을사 두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46권 중조 17년 11월 3일 을사 세번째 기사 대간이 저는 이를 아래고 또 아래기를 조방은 말의 실수만을 가지고도 오히려 파직을 당했는데 하물며 전 승지 등의 매리까 모두 파직시키기를 청합니다. 어제 당하간 세 사람을 모두 울려서 승지로 삼았는데 장량은 함부로 베풀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중에 김극계는 출신한 지 겨우 4년으로 일찍이 청현직을 지낸 적도 없는데 다른 관원보다 배나 빨리 승진되었습니다. 개정하기를 청합니다. 하고 간언이 아뢰기를 김양진은 승지에서 채직되었는데 곧 정조에 서용하였으니 좌천하는 뜻이 없습니다. 속기 파직하시기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김극기는 출신한 지 비록 오래지 않으나 여러 번 대감과 판사를 지냈으니 지금 승지가 되는 것이 무엇이 불가할 것이 있겠는가. 김양진은 이미 승지에서 채직되었으니 비록 다른 관직을 제수하더라도 무엇이 해롭겠는가. 논집할 것이 없다. 나머지도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록 46권 중조 17년 11월 3일 을사 네번째 기사 밤에 적기가 붉은 기운을 말하고 하늘을 덮었다. 중조실록 46권 중조 17년 11월 4일 병호 첫번째 기사 상이 건정전에 나아가 문과 시제를 내고 해 뜰 때 모화관에 가서 무과 이진충 등 20인을 취하였다. 윤조실록 46권 중조 17년 11월 5일 정리 첫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니 김양진을 서반으로 보내도록 명하고 나머지는 다 윤하지 않았다. 윤조실록 46권 중조 17년 11월 5일 정리 두번째 기사 생원 강승덕 등 7인에게 문과 출신을 내렸다. 윤조실록 46권 중조 17년 11월 6일 무신 첫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의논할 일이 있으니 속기 삼공을 부르라 하며 영의정 김전 좌의정 남건 우의정 이유청이 빈청에 나오니 전교하기를 전일에 자정께서 몸이 편찮으심으로 여러 번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기시려 하였기에 나의 생각에는 거처를 옮기는 것은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요 또한 염려되는 것은 내가 왕래하며 문안하는 일이 형세상 자주 할 수 없어 혼정 신성의 예를 무너뜨릴까 염려되기에 반복해서 아뢰었었다. 그런데 지금 자정께서 비비가 화평하지 못해 음식을 드시지 못하기 때문에 곤곤증이 나지 않으므로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기려 하시고 세자도 창덕궁 동쪽에 있는 궁으로 옮겨 거처시키게 하시기에 나는 재차 아뢰기를 세자를 홀로 빈궁에 거처하게 하는 것도 오히려 온당치 못한데 하물며 자정께서 빈궁으로 거처를 옮기시는 일이매리까 더욱 미안한 일입니다. 나는 시위를 거느리고 가서 문안하고 음식 드시는 일을 살핀다면 혼전 신성의 예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자정께서 굳이 말리며 이러시기를
옛날 성종조에서 세 분의 대비정께서는 경복궁에 옮겨 거처하시고 성종은 창덕궁에 계셨는데 이민년에서 을사년에 이르기까지 4년 동안을 왕래하며 문안을 하되 오히려 혼정신성의 예를 폐지하지 않았으니 평시에도 이래왔는데 하물며 내가 불편함이랴. 그러나 임금의 거동은 더욱 중요하니 이처럼 하는 것은 불가하다 하시며 고우리를 이끌어서 간곡히 하교하셨으니 나는 가나에 말리기가 어렵다. 성종조의 전례를 상관이 세자가 입학한 뒤에 풍정을 대비전에 오려는데 지금은 자정께서 비록 별다른 정세는 없으나 음식을 드시기를 즐겨 하시지 않기 때문에 풍정 드리는 것을 하지 못했다. 자전의 거동은 매우 중요하니 조정에서는 알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하며 김전등이 의논에 아뢰기를 거처를 옮기지 않으셨으면 퍽 좋겠습니다마는 자전께서 이미 이처럼 간곡히 말씀하셨으니 위에서 자전의 뜻에 순종하여 어기지 않으실 일이요 신등은 감히 다른 의논으로 아랠 수 없습니다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중조 7월 46권 중조 17년 11월 6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조 7월 46권 중종 17년 11월 6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존호사 윤희인이 연경에서 돌아오니 상이 사정전들에 나아가 인견하고 중조의 일을 물었다. 중조 7월 46권 중종 17년 11월 6일 무신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하랬으나 윤하지 않다. 중조 7월 46권 중조 17년 11월 7일 기후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중조 7월 46권 중조 17년 11월 7일 기후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상이 이르기를 조준의 상소에 적임자로 정성을 삼으면 천하가 다스려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지극한 말이다. 과연 적임자로 정성을 삼으면 군자를 등용하고 소인을 물리칠 것이니 어느 곳인들 올바르지 않겠는가 하며 특징간 안윤덕이 아뢰기를 임금이 정성을 택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만일 일시의 감정으로 정성을 자주 갈거나 혹은 아부하는 사람을 쓰게 된다면 아래 사람이 감히 이 일을 제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조정이 그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성종조에서 전조가 삼공을 주의하자 허중이 정승의 주의를 어찌 전조가 독단으로 할 일이겠습니까? 대신가 육조 대간에게 합당한 사람을 청구하도록 하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성종은 그 말을 따랐습니다. 정성을 택하는 일이 어찌 중대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참청한 서세양은 아뢰기를 당후 이후로 정성을 택하는 일을 중히 여기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임무를 맡기면 또한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번 이 말씀의 일에 대하여 두세 번 삼공에게 수의하여 했으면 그 의논을 써야 할 것인데 또 육경으로 하여금 의논케 하여 육경의 의논을 썼으니 대신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의논을 쓰지 않을 경우는 쓰지 않는 이유를 유시해야 옳을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널리 의논하려 하면 육경에게도 상의해야 하니 삼공, 육경이 함께 모여서 의논케 하는 것이 옳다 하며 윤덕이 아뢰기를 수의할 때 삼공의 의논이 타당하면 육경은 반드시 다른 말을 하지 않을 것이요 만일 타당하지 않다면 어찌 구차히 따르고 소회를 아뢰지 않겠습니까? 상께서 쓰실 때는 삼공, 육경의 의논에 구애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였다. 중조 7월 46권 중조 17년 11월 7일 기후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하렸으나 윤하지 않다. 중조 7월 46권 중조 17년 11월 7일 기후 네 번째 기사 미시의 태백성이 사지에 나타나다. 중조 7월 46권 중종 17년 11월 8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책봉사 이사균이 아뢰기를 중국에서 우리나라 사람을 마음대로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그것은 비실 우리나라 사람이 매매하는 일을 소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금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일행의 통사 등이 공무를 빙자하여 사리를 영위하되 외람한 지경에까지 이르니 창컨대 공무역의 물건을 기뉴하지 않은 것을 따져서 수를 감한다면 자연 요란스럽게 되지 않고 그 외람한 것도 쉽게 제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전개하기를 공무역의 물건을 감량하는 일은 회사에게 물어야겠다 하였다. 중조 7월 46권 중조 17년 11월 8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조 7월 46권 중종 17년 11월 8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사전이 편찮으심으로 나는 약을 맛보아서 드리느라 왕래하며 문안하느라 또는 시사하느라 잠시도 쉴 겨를이 없으니 건일에는 경련을 아뢰지 말라. 내가 틈나는 것을 봐서 할 것이다. 사전은 별로 다른 정체는 없는데 전의 편찮은 정세로 인하여 음식을 들지 못하실 뿐이다. 자전께서 종제 등의 문안이 매우 번거롭다 하시니 하지 말라. 진조실화 46권 중조 17년 11월 8일 경술 네 번째 기사 잔교했다. 낮 경련에서 바코가 아랜바 전라도에서 일어나는 도적의 일은 매우 염려스럽다. 느슨하게 조처할 수 없는 일이니 즉시 본도의 관찰사와 절도사의 하사에 도내의 무죄가 있는 수령들을 택해서 잡게 하는 것이 옳다 하며 도승지 바코가 회개하기를 황해도의 도적이 더 극성하니 아울러 하유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그리하라 잔교하였다. 진조실화 46권 중조 17년 11월 8일 경술 다섯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다. 진조실화 46권 중조 17년 11월 8일 경술 여섯 번째 기사 사시의 태백이 미지에 나타나다. 진조실화 46권 중조 17년 11월 8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자전이 편찮음으로 세자의 서연을 정지하도록 명하였다. 중조실화 46권 중조 17년 11월 9일 신의 두 번째 기사 직산에 사는 산호 막동이 정원에 와서 고하기를 이웃에 사는 육촌 여매의 사위인 산호 김말손이 이달 초 3일 내 집에 와서 나에게 말하기를 사문이 두 번이나 내렸지만 백성을 구휼하는 데 대한 하교는 한마디도 없다. 이같이 복없는 임금이 왜 빨리 죽지 않을까 하기에 내가 답하기를 우리 임금처럼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 없다. 어느 한도가 흉년이 들면 다른 도의 곡식을 옮겨다 구제해 주시니 그 은혜 만극함으로 우리들은 항시 억만년의 수를 누리시기를 원하는데 너는 어떤 사람이기에 이 같은 말을 하는가 하니 말씀이 빈 것이 웃으며 당신 같은 노숙과는 잡담 않는 것이 좋겠다 하므로 나는 매우 통탄스러워 와서 고하는 바입니다 하였다. 승지들이 성전색에게 청해 말하기를 고발할 자가 있으니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감히 여쭙니다 하고 선정색이 들어가서 아뢰니 잔각이라 고발한 자의 말은 대개 들었다. 그 일의 전말 및 막동과 말손의 사이에는 서로 혐의진 일이 있는지 말손과 서로 이야기할 때 그들은 사람이 있었는지 그의 부모나 형제 친척 중에 죄를 짓고 아직 신론되지 못한 자가 있는지를 자세히 물어야 할 것이니 막동에게 물어서 아뢰라 하며 정원이 정교의 뜻을 가지고 막동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말손이 나에게 한 말은 이미 고한 말 그대로입니다. 말손과 이야기할 때 들은 사람은 없었고 말손과는 조금도 혐의진 일이 없으며 말손의 부모, 형제, 친척 중에 죄를 진 자가 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정원이 막동의 전후 공사를 가지고 서게하니 잔교하기를 사모는 본래 백성을 구휼하기 위한 일이 아니요 고발한 자의 말이 매우 근거가 없으니 추구할 거리가 못될 듯하다. 다만 위를 촉범한 말이 있으므로 그 원인을 신문하려 하니 우선 이 사람 산호를 가두고 곧 나장을 보내어 말선을 잡아오게 하라. 그리고 건부당상을 불러서 추신할 뜻을 유시하라 하며 지 의금 무사 홍숙 심정 이행 등이 아뢰기를 말손이 오는 것을 기다려서 빙추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심정이 이어 아뢰기를 신의 노모가 지금 89세인데 지난날부터 상한증을 얻어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음식을 전혀 들지 못하여 기거 동작에 부축을 받음으로 신이 잠시도 곁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의금부와 본부가 합주할 때에 한 번도 사진하지 못했습니다. 신의 소임은 모두 중요한데 사진하지 못하여 직사를 오래 폐지하게 되었으니 사체에 위배될 뿐 아니라 마음의 실로 미안하여 사죄를 청합니다. 아니 잔교하기를 당상이 매우 많으므로 경이 비록 정상 사진을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관원이 이를 볼 수 있으니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중조실록 46권 중종 17년 11월 9일 신의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중조실록 46권 중종 17년 11월 9일 신의 네 번째 기사 잔교하였다. 여의원 무창의 일은 비변사를 시켜 의논하게 하였더니 쾌단을 주장하는 자는 모두 쫓아내야 한다 하고 보안을 주장하는 자는 후일의 염려를 생각해야 한다 하였다. 지금 또 외적이 따라 나타나 서쪽과 남쪽에 다 사변이 있으니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평안도의 일은 가볍게 다룰 수 없으니 의논할 때 아울러 이 뜻을 가지고 말하라.
현재실로 46권 중종 17년 11월 9일 신의 다섯 번째 기사 허위를 세자 시강원 필선으로 한승정을 문학으로 박소를 헌문관 수찬으로 원계체를 헌문관부 수찬으로 삼았다. 중조실로 46권 중종 17년 11월 10일 임자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다. 중조실로 46권 중종 17년 11월 10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중국의 예부 낭중 손존과 오유 등이 본국과 등과 록과 시문을 요구했기에 홍문관으로 하여금 찬집하게 하였으나 홍문관이 아직 찬집하지 못했으므로 책봉사가 떠날 때 찬록해서 보낼 수 없으니 대신과 의논하여 그의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는 말로 답사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잔교하기를 조노사 윤희인이 영경에 갔을 때 예부 낭중 손존이 등과 록과 시문을 가지고 왔는지 여부를 묻고 이내 화내어 말하기를 너희 마음대로 출입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했다 한다. 삼국 사람이 하국 사람에게 요구할 때에 하국 사람이 즐겨 따르지 않는 것도 예가 아니다. 헌문관이 지금까지 찬집하지 않았는데도 오히려 단속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예조의 실책이다. 속히 초선하여 책봉사편에 붙이게 하라 하였다. 중조실로 46권 중조 17년 11월 11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등과 록과 시문을 초선하는 일을 본조가 다시 재촉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문관이 이처럼 늦잠을 부렸으니 대죄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재촉하려고 그렇게 말했을 뿐이니 대죄할 필요 없다 하고 정원에 전교하기를 시문을 요구하는 것은 예부의 뜻이 아니고 곧 낭중 손존의 일이다. 우리나라 문서를 중국에 보내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나 이 같은 글을 보내더라도 무방하다. 그러나 만일 전례를 터놓은 뒤에 보낼 수 없는 문서를 요구하는 일이 있다면 장차 어떻게 응하겠는가. 후일의 폐단을 야기시킬까 염려된다. 전일 홍문관으로 하여금 초찬하게 할 때에 이미 수위에 셌으니 지금 다시 상봉에게 의논해야 하겠다 하였다. 중조실로 46권 중조 17년 11월 11일 개축 두 번째 기사 부제학 서호 직제학 서세량 교리 바구 저작 홍서주 정자 주인규 황염이 아뢰기를 중국에서 요구한 등과 록과 시문을 관원으로 하여금 찬선하게 하였으나 지금까지 마치지 못했으니 대죄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찬선하는 일은 정교한 지 이미 오래다. 그 후 두 번이나 영경에 가는 사형편이 있었는데도 오히려 찬진하지 못했으니 비록 사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이유를 말하지 않으므로 혁백이 없다고 여기서 말한 것일 뿐이다. 다만 시문을 보내야 하는지 여부를 방금 대신에 의논하였으니 대제하지 말라 하였다. 중조실로 46권 중조 17년 11월 11일 개축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고 헌부가 아뢰기를 이조참이 김굉은 정조에 합당치 않으니 채직하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나 다 연하지 않았다. 중조실로 46권 중조 17년 11월 12일 갑인 첫 번째 기사 김말선의 출고 단자를 정원에 내리며 다음과 같이 일렀다. 우선 영신은 날고 곧 나장을 보내 사간을 잡아온 뒤에 빅문하라. 또 말선이 조사를 보니 막동과 본래 정답을 서로 다툰 혐의가 있었다 한다. 또 그가 난언을 할 때 들은 사람이 없었으니 이것은 반드시 의심스러운 일이다. 이런 뜻도 근부에 유시하라 하였다. 중조실로 46권 중조 17년 11월 12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좌의정 남군 의정 이유청 병조 판서 장순선 호조 판서 고영산 공조 판서 안연덕 한승부 판연 한영윤 우첨천 이행 계림군 최한홍 청성군 심순경 한승부 우연 유미 병조 참이 홍엄필 등이 의논에 아뢰기를 여연무창의 이런 한두 번 의논한 것이 아니요 본도의 병사가 그들이 와서 사는 의도를 탐문하고 속히 돌아가라는 내용으로 효유한 일도 자주 있었다 하는데 이에 대한 야인의 답사는 점점 오만불손해졌습니다. 금년 봄에 신등에게 명하여 그들을 몰아내는 것이 온당한지 여부를 의논하게 하셨는데 전교에 마땅히 안을 닦은 뒤에야 밖을 제어할 수 있다 하였으므로 신등은 이 정교를 듣고 자신도 모르게 탐복하였습니다. 무릇 제 왕이 변경을 개척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키는 것은 지극히 중대한 일이므로 가볍게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때문에 신등은 다시 아뢰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본도의 개번을 보니 전후 와서 사는 사미 사람이 매년 200여 호나 되고 지금도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후주에 사는 자는 삼수진과 접해 있고 상토에 사는 자는 강계에 접근해 있으니 이것이 이른바 끝내는 서북의 근심거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홀비합은 바로 회령의 화근인데 그가 그 땅에 와서 살려고 한다 하였습니다. 이와 같다면 함경북도의 야인도 장차 서로 이끌어와서 끝내는 서북의 큰 걱정거리가 되리라는 것은 대개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사세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몰아내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 사람의 의논이 다 그러합니다. 지금 겨울이 반이나 지났고 명령봄은 농사일이 바쁠 뿐 아니라 반드시 모든 일을 미처 조처하지 못할 것이니 참건대 명령 가을과 겨울의 얼음에 군사를 일으켜 몰아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그때는 방비가 소로할 뿐더러 군량이 다 되고 병기가 정해하지 못합니다. 만일 큰일을 거행하자면 이래가지고는 안 되니 본도와 비변사로 하여금 미리 조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이 일은 가벼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번 의논하게 한 것이다. 과연 그들이 늘어난다면 마침내 국가의 근심거리가 될 것은 뻔하니 그 형세상 몰아내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조정의 의논이 두 갈래로 맞서 있고 나는 항상 군사 일으키는 일을 중난히 여기기 때문에 쉽게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번에 외국의 사신이 와서 요구한 일이 퍽 많았으나 모두 들어주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원망은 반드시 컸을 것이다. 따라서 남쪽 변방의 환란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지금 남방의 외노가 계속 나타나고 있으니 봄이 되면 반드시 우리 국경을 침범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남과 북이 모두 사변이 있게 되니 국가는 그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나의 생각에는 군사는 가볍게 일으킬 수 없는 것이니 지금 마땅히 본도의 감사와 병사에게 하사하여 구축의 난의를 물어서 편의의 여부를 조목별로 진술을 하게 한 다음 조정해서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사세가 이미 저렇게 되었으니 나도 고지식하게 있을 수가 없다. 그러나 이 같은 큰일은 심사숙고해서 조처해야 한다 하며 남군 등이 또 가르기를 서북의 화근은 매우 큰 것이니 만일 속히 몰아내지 않는다면 장차 그들의 수요가 늘어나서 끝내는 막대한 환을 이룰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신등은 이렇게 아는 것입니다. 위에서는 또 본도의 감사와 병사에게 하문하려 하시니 이것은 조정의 의논을 믿지 않는 것으로 사체를 상하게 하는 일인 듯 싶습니다. 하물며 본도의 감사와 병사가 올린 계본의 뜻은 그들이 번성하기 전에 몰아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기나 몰아낸 뒤에 처치할 일을 알지 못하매리까 그들의 뜻도 몰아내는 것을 우선책으로 삼고 있고 여기에 있는 변방위를 맡은 재상들도 입을 모아 그들이 번성하기 전에 처치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니 지금 다시 물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외방, 외노의 일도 신등이 걱정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서방에 거사하려고 하는 것은 사세가 부득이 하기 때문입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내가 본도에 물으려고 하는 것은 군사를 일으키는 것이 가벼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방략을 구하려는 뜻에서였다. 본도의 변장이 그들을 몰아낸 뒤에 생기는 일로 걱정을 한다면 군사를 일으키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만일 적구가 우리 지경을 먼저 침범하거든 우리가 부득이 군사를 일으켜 대응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지금 야인 등이 비록 와서 우리의 빈 땅에 산다 하더라도 별로 나타난 죄가 없으니 이에 군사를 일으키는 것은 명분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비록 그들을 몰아낸다 하더라도 방수하지 못하면 후환이 있을까 염려된다. 지금 남방에 반드시 일이 없지 않을 것인데 또 서북의 현단을 연다면 반드시 낭패의 형세를 이룰 것이다. 비록 몰아내야 한다 하더라도 제3 상의하여 경솔히 하지 말아야 한다 하며 남군 등이 또 아뢰기를 지금 전교를 받아보니 군사에 일으키는 일의 어려움에 대하여 간곡히 말씀하셨는데 신등은 감히 다시 아뢰지 못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제왕이 이적을 대하는 도리는 마땅히 상의 전교와 같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등의 아뢰은 장래에 화를 끼칠까 염려해서입니다. 지금 비록 그들을 몰아내는 시기를 정한 것이 불가하더라도 본도와 비변사로 하여금 모든 일을 조처하여 군사를 훈련하고 군량을 저축해서 그 변에 대비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들이 와서 산지 이미 오래니 반드시
자만한 마음이 있을 것인데 끝내는 어찌 부도한 죄를 범하는 일이 없겠습니까? 하였다. 진조실의 46권 중조 17년 11월 12일 갑인 세 번째 기사 남군 이 요청이 아래기라. 우리나라는 삼면이 적의 침략을 받게 되어 있으니 평시에 있었어도 무비에 대해 잠시도 회의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만일 서북에 사변이 있게 되면 그 일을 책임질 자가 없으니 적당한 사람을 골라서 벼슬의 풍계를 높여 군조를 맡기는 것이 옳습니다. 전일 요청이 영경에 할 때도 이런 뜻을 아뢰었더니 곧 병조의 명하에 초계하게 하셨는데 그 뒤에는 시행하라는 명이 없기 때문에 이에 다시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신에 아뢰이 지당하다. 전일에 여러 번 이런 아뢰을 들었으나 적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곧 그 말을 시행하지 못한 것이다. 전번에 이 지방을 특별히 가자 한 일은 그의 인망을 높이려 한 것이었는데 대간이 논집에 맞지 않으므로 부득이 개정하였다. 비록 적당한 사람이 있더라도 이처럼 논박하면 누가 감히 그 임무를 담당하겠는가. 그러나 이 같은 일은 자연 기회가 있으니 나는 그 기회를 기다린 것이지 어찌 생각을 해이하게 하겠는가 하였다. 남군 이유청 및 대제약 이행 예조판서 홍숙 참판 김만로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예분 낭증 손존이 등과 록과 시문을 사사로 요구한 일은 전례를 이룰 수 있는 이유가 아닌데 어찌 후일의 패단이 있겠습니까? 신등은 들으니 손존이 이 일 때문에 성을 내 우리나라 사람을 매우 박대했다 하니 부득이 찬집해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홍문관으로 하여금 중국에 저촉되지 않은 신문을 뽑아 보내는 것이 무방할 듯합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 전교하였다.